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하지 마. 입 막으면서 말하지 마. 듣기 싫다 이거예요. 고민이 많으신 학부모님들을 위해서 상담소를 열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의 고민을 듣고 해결해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5년부터 영어 교육을 하고 있는 영어 교육의 고인물 김민정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상담을 얼마나 많이 하셨나요? 글쎄요, 한 주에 많게는 일주일에 40-50명 정도를 했으니까요.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 정말 많은, 제가 문과라서 수학이 약합니다. 많이 했어요. 네. 일단 어머님들께서 상담하시면 눈물을 많이 보이시는 경우가 많아요. 가장 많은 걱정을 하는 건 엄마인데 다 드러내서 이제 소통하고 호소할 수 있는 대상이 사실 많지 않거든요. 다른 동료 엄마들, 다른 친구들, 엄마들하고도 바닥까지 다 말하기가 힘들어요. 남편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교육 간의 충돌, 오늘은 날 잡았다 이렇게 하면서 싸울 수도 있고, 아빠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건강하기만 하면 돼. 아직 놀 때야. 아빠는 너 때 아무것도 몰랐어. 이런 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이와 엄마, 아빠가 있으면 엄마가 가운데서 많이 치여요.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10분 이해를 합니다. 같이 울어요. 네. 여러분들이 어떤 이 고민을 말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왔죠. 제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방학이 되니 아이는 공부는커녕 학원에서 받은 숙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놀기만 하네요. 아직 초등학생 1학년이고 처음 맞는 방학이니만큼 아이가 놀고 싶은 마음을 10분 이해하려 노력하지만 다른 아이들은 방학 특강이며 캠프며 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아이는 집에만 있으니 조바심이 나기만 합니다. 그래서 저도 모르게 초1인 아이에게 공부는 안 하니 하며 잔소리를 늘어놓고 어느새 불필요한 마찰이 일어나곤 합니다. 모든 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방학을 맞은 아이의 휴식은 존중하면서도 일정한 공부 습관을 형성하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자세를 어떻게 인도해야 할지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라는 사연을 제가 받았습니다. 보통은 방학이 시작되고 한 1-2주 내로 휴가를 다녀옵니다. 휴가를 다녀오는 거기서부터 우리 재앙이 시작되는 거야. 보통은 아이들이 방학하기 전에는 루틴이 있어요. 학교를 다녀오면 뭐 방과 후 수업이면 방과 후 수업, 학원이면 학원, 그러니까 집에 와서 씻고 밥 먹고 숙제하고 뭘 하다 잔다, 이런 루틴이 있는데 휴가를 가는 순간 이게 와장창 깨지는 거죠. 일단 아이가 1학년 때부터 루틴이 형성돼 있는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 사춘기가 되면 어떤 걸로 부딪히냐면 내가 이걸 왜 해야 해? 왜 나만 이걸 해야 해? 이렇게 부딪혀요. 이 내가 왜 이걸 해야 해를 엄마가 설득하고 있는 거야. 그럼 아이는 엄마가 날 설득하려고 이 말 하는지까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또는 7세, 1, 2, 3학년 때 루틴을 가지고 이 습관을 잡아줘야 돼요. 저희 아이도 똑같았어요. 이렇게 막 누른 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영어학원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보통은 한 10분 정도면 끝낼 수 있는 양인데 한 20분을 하면서 중간에 이걸 계속해. 이게 뭐냐? 루틴이 깨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루틴은 방학이 되어도 1번 영어는 뭐를 한다. 2번 수학, 뭐 예를 들면 연산 문제지 5바닥, 저희 아이가 하고 있는 국어 문제지 2바닥, 이렇게 정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1번, 2번, 3번, 4번을 체크하면서 이걸 하는 거는 늘 해야 돼요. 이런 루틴이 가장 중요하다가 답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저는 초등학생, 고학년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금메달이죠? 두 아이를 키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 대단하시고요. 아이들을 루체테에 보내고 있어서 영어에 대한 안심은 하고 있지만 집에서 엄마로서 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영어 실력이 많이 늘긴 했지만 사실 기본기가 너무 없었기 때문에 학원을 보낸 뒤에 많이 영어가 늘었을 뿐이지 사실 다른 같은 학년 또래에 비하면 아직 많이 부족한 편이거든요. 물론 학원의 커리큘럼과 관리를 믿고 있지만 곧 중학생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다 보니 조금 더 영어 학습을 시키고 싶은 제 욕심이 들곤 합니다. 과연 어떤 부분을 집에서 어떤 방식으로 체크하고 도와줄 수 있을지, 어떤 부분을 봐주면 좋을지에 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머님들이 집에서 과제를 봐주시거나 영어 공부를 추가로 도와주시는 거는 정말 힘들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고요. 이런 마음이 드신 게 상을 드리고 싶어요. 아이가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그냥 외면하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내가 더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순간 전쟁이 시작돼요. 가정 불화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엄마가 가르쳐주는 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엄마가 영어를 잘하고 영어 공부해봐서 방법을 알더라도
아이에게 선생님처럼 가르쳐 주는 거는 이제 관계 형성에 어려움이 있어요. 엄마가 이제 부처님이 아닌 이상 사리가 나오더라도 화를 내지 않고 다시 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신데요. 저는 안 되더라고요. 내 아이한테는 화가 난다는 거죠. 저희 아이가 6세 때 어느 날 부악 부악 이래요.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검정색이래요. 그래서 제가 말했죠. black black. 저희 아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말하지 마. 입 막으면서 말하지 마. 듣기 싫다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보통 엄마가 맞고 틀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반감이 먼저 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진 마시고 학원에서 하는 루틴이 있을 거예요. 숙제가 있죠. 숙제 다 했어? 질문만 한다. 그럼 이제 아이는 보통 숙제 안 했어 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다 했어 라고 하죠. 그리고 다음날 학원에서 전화 와요. 숙제를 안 했다고. 그럼 엄마는 황당한 거예요. 그럼 또 질문해요. 다 했다고 하지 않았니? 그럼 아이가 다 했는 줄 알았는데 뭘 빠뜨렸어? 이 새끼, 죄송합니다. 가정 불화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했니? 라고 하기보다는 읽기 10번 하면 컵케이크 10개 딱 지우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10개 딱딱딱딱 지웠는지 걔는 그대로 읽고 읽기를 했다고 하는지, 또는 엄마 숙제 다 했어. 그러면은 마지막에 한번 엄마 앞에서 읽어주면 듣고 사인해줄게. 요 정도.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더 도와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사실 제일 좋은 건 우리가 독서잖아요. 제가 지난번에도 영어 도서관에 갔어요. 아이를 데리고 이제 다 앉아서 읽고 있는데 한 명이 뛰고 있는데 그 우리 애예요. 그 영어 그 원서 칸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거기 보니까 아빠가 아이를 앉혀놓고서 막 읽어줘요. 막 발음이 썩 좋지 않더라도 아빠가 있는데 애가 듣고 있어. 같이 보는 거야. 막 너무 감동의 쓰나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가서 이 인간을 조져야 되나? 남편에 대한 화가 이제 다시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서를 추가로 읽으면 좋은데 우리 애가 그런 애인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방황을 맞았으므로 독서를 해야 해. 너무 강요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도와주고 싶으시면 다 하고 나서 쉐도잉. 우리가 이미 배운 거, 잘 할 수 있는 거, 그런 거를 반복해서 읽는 게 좋아요. 우리가 읽으면 눈으로 글자를 보고 귀로 들으면서 내가 말하기 때문에 몸에 가장 많은 감각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거를 추천드리고, 낭독은 엄마가 설거지하면서도 들을 수 있어요. 목소리가 잘 안 들려, 물소리 때문에 못 들었어, 이렇게 얘기해 주실 수 있고, 그 정도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이렇게 첫 번째 시간으로 여러 어머님들의 사연 중에서 2가지 뽑아서 들어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최대한 어머님들의 고민을 들어드리고 또 해결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세요. 안녕!